지안, 편안함에 이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사법률 플랫폼입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다의 서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에피소드, 바람나서 이혼한 아내로부터 과거 양육비 1억 원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원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발생된 양육비에 대한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 사안은 이혼 이후 16년 동안 딸 2명을 혼자 양육한 남편이 이혼한 전처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를 청구한 사안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관계입니다. 남편은 식당 운영을 하고요. 아내는 대기업에 근무, 지금 현재 부장,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협의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이 가져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할 때 서로 찾아가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 이혼과 관련 이후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든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후 16년 동안 남편은 현재까지 이제 딸들이 2명 17살, 19살이 되었는데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후 과거 16년 동안 양육비 1억 8천만 원 지급하라. 그리고 장래 양육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 양육비로 지급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법원에서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인데요. 자, 피고 전처는 어떤 항변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협의 이혼 당시 나는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협의 이혼 당시에 현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 사안 1억 2천만 원 지급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두 번째로, 또한 이혼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그것을 위반할 때는 1억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지금 이 원고 남편이 양육비 청구하는 거는 그 약정 공증 위반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남편 너는 오랜 기간 동안 내 자녀들 면접 교섭도 제한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하는 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아내의 주장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결입니다. 남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은 아내는 과거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들이, 즉 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로 월 250만 원씩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내가 이혼 당시 지급한 1억 2천만 원은 양육비가 아니라 위자료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혼 사유는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구체적으로 호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것을 근거로 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위자료로 당시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남편에게 지급한 것이지, 그것은 즉 위자료이지 양육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당시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2천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액을 1억 2천만 원은 양육비가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혼 당시에 남편과 아내, 원고와 피고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협의 이혼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에서도 양육비에 대한 명시적인 협의는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피고 측에서 전처가
당시 1억 2천만 원 내가 지급한 거는, 그러니까 전세금 내가 안 가져온 거는 양육비로 지급한 거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거는 양육비 명목이 아니라 위자료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하지만 이 공정증서 작성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내용, 즉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인이, 즉 남편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자녀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남편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육비 분담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포기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시 양육비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피고가 면접 교섭도 안 시켜줬지 않았느냐. 근데 양육비 청구하는 건 너무한다.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면접 교섭 실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남편이 약 16년 동안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남편 식당이 지금 현재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반면에 아내는 대기업 부장으로서 상당한 수입이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 2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지급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거죠. 자, 오늘 사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이 양육비 분담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은 당신이 편안함에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안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